커밍아웃이라는 내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야, 이건 아니지 않나. 아니, 솔직히 말해서 평검사, 젊은 검사들이 그 정도 패기 없이 어떻게 범죄자들 잡아넣겠어요. 장관께서 무섭게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역할만 하면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어머니 역할까지 해가지고 이 검찰 개혁이 정말 대한민국에 잘 소프트 랜딩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까지도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야당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갑자기 제가 좀 힘이 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제원입니다. 법무장관님. 네, 내년도 예산에서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주력해서 본 분야가 검찰개혁을 뒷받침해야 되는 그 분야라고 저는 집중적으로 봤거든요. 네, 이 달라진 환경에 대해서 즉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바로 지원을 해가지고 검찰개혁으로 통해서 굉장히 달라진 검찰 환경 속에서 이런 거죠. 공판 중심주의의 검찰 역량 강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서 자체가 이제 완전히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고 이게 증거로 채택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오로지 공판에서 범죄를 소명해야 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특별하게 이 분야에 대한 예산이 눈에 띄지가 않아요. 그리고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사업 설명서를 한번 보시죠. 저는 이 뒤에 실무자들께서 어떻게 이 법무장관을 이렇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2020년과 2021년 한번 제출된 이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아요. 이 엄청나게 검찰 환경이 달라졌는데 2020년과 2021년이 2021년도 예산에 이렇게 성의 없이 무관심하게 무산일하게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법무부 기획실장하고 뒤에서 이렇게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정말 국회를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이 공판 중심주의에 대한 지원이 없는 건지 달라진 지원이 없는 건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사업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예산 확보하고 법무장관의 이 법무부에 예산 확보를 하고자 하는 태도가 이렇게 해서 되겠냐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공소유지 관련된 예산을 내용적으로도 봐서도요, 달라진 게 없어요. 이게 20억 정도 되는데, 활동비가 8억이고, 스캔비 8억, 사무기 취득 1억, 국민참여 배심자 홍보비 5천만원,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수당 2천만원, 그리고요, 공판 역량 강화 지원, 단돈 8천만원, 전체 20억 중에 4%입니다. 아니, 이런 예산을 가지고 연구 지원해주고, 공판검사들 교육시키고,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이게. 이 분야에 있어서 장관은 이 공판중심주의의 검찰로 개혁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뒷받침해줄 수 있는 예산이 지원이 안 되면 이걸 어떻게 해내겠습니까? 당장 1월 1일부터요 엄청난 재판 환경에 변화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뭐 기재부하고 어떻게 해서 기재부가 잘 지원이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잘 정확하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계획의 부재에 대해서 참 걱정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 좀 계획이 있는지 예산 8천만 원으로 되는지 만약에 안 되면요 프로그램들을 좀 가지고 와서 소위해서 증액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냐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이게 잘못하면 공판에서 모든 범죄를 소명해야 되는데 공판을 잘못해가지고 전부 빠져나가버리면 범죄자들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예산으로 과연 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이 검찰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추가할 일이 있고 증액을 할 일이 있으면 이 법사위에서 증액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대법원 관련돼서요. 처장님 제가 줄기차게 말씀을 드린 게 이 중복 예산이라든지 또 대법원이 자체 감사 기능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 이 부처하고 집행하는 부처가 같기 때문에 감사 기능이 굉장히 미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삭감 의견을 제가 내겠습니다. 서면으로. 그런데 대법원의 예산이라는 게 참
많지가 않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 또 개선하겠다는 시스템,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안을 가지고 오시면 제가 삭감 의견을 철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소위에서 꼭 그거를 내가 제 이 서면 질의에 어떻게 앞으로 자체 감사 기능을 도입하겠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런 계획을 만들어 주시면 제가 삭감 의견을 철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법사위 관련된 기관들의 그 예산을 보면 큰 틀에서 특별하게 삭감 요인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 예산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특수성 때문에 기재부가 좀 칼질한 건 없는지, 만약에 칼질한 게 있다라고 하면, 물론 민주당 여당 의원들께 다 얘기를 해서 그런 서면 질의가 들어가겠지만, 야당 의원도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서면 질의를 통해서 좀 예산을 좀 확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도 여당 의원들과 함께 좀 같이 하면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면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분 남았네요. 추미애 장관님. 참 안타까워요. 제도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검찰개혁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젊은 검사들, 패기 넘치는 이 신임 검사들이 조금 반발을 하면 장관님께서 좀 크게 안고 좀 품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조국 교수야. 무슨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밖에 있기 때문에. 아니, 비판할 수도 있고, 누구를 근데 법무장관님이, 커밍아웃이라는 내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야, 이건 아니지 않나. 아니, 솔직히 말해서 평검사, 젊은 검사들이 그 정도 패기 없이 어떻게 범죄자들 잡아넣겠어요. 그런 것들은 정말 장관께서 젊은 검사들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경청하고 얘기 듣고 큰 품으로 안아주고 말이죠. 300명의 검사들이 그러면 무조건 검찰개혁에 대해 저항하는 세력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정말 좀 힘으로 누르지 마시고요. 크게 안아주고 해서 이 가고자 하는 길은 맞다고 봐요. 검찰개혁이. 그 방향에서 장관께서 무섭게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역할만 하면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어머니 역할까지 해가지고 이 검찰개혁이 정말 대한민국의 잘 소프트랜딩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까지도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공판 중심주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을 지금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정말 반가운 말씀입니다. 사실은 조금 위축돼 있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3번의 추경을 하면서 예산 삭감을 다 요구를 받아서 준비해야 될 일, 하고 싶은 일 이런 것들을 반영을 못한 채로 전전긍긍을 하는 상태에서 우리 야당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갑자기 제가 좀 힘이 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관심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피의자 신문 조서, 검사 작성의 피신 조서에 대해서 증거 능력에 대한 제한 이것에 대해서는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은 1월 1일부터 실행이 되지만 그건 1년 더 연기가 돼 있거든요. 2022년 1월 1일부터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계속 저희들은 이 형사 공판부 강화와 더불어서 차세대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형사소송 전자화가 되면서 말씀하신 공판 중심주의에 대한 대비도 함께 되는 것이어서 그 예산이 이제 196억이 잡혀 있는데 그거 안 깎이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공판 중심주의를 위한 준비를 잘 해서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 또 강화해야 될 역량이 어느 쪽인지 이런 걸 잘 살펴서 이제 내년 예산이 아니고 그 다음 연도 예산을 내년 봄에 짤 때는 의원님 말씀하신 걸 다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검사들을 잘 소통하면서 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잘 다독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